네, 상암동 한시 청년들의 이야기 재밌고 새롭고 또 해법으로도 생각할 만한 많은 얘기들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대선 기간 선거 기간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네. 약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지금 위태위태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요소와도 연결이 돼 있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도 연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앞에 오고 갔는데 네. 폐지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부급으로 다른 부처에 들어가게 되고 장관은 이제 자리를 잃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저기 박성민 전 최고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계속 제가 먼저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뭔가 다시 궁지에 몰리니까 꺼내든 카드가 여가부 폐지라는 점에서 아니 무슨 여가부 폐지가 만능 열쇠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 떨어지면 여가부 폐지 얘기하고 지지율 떨어지면 북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올드한 정치 레토릭을 사용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여성가족부가 뭐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죠. 네. 사실 여성들의 삶이 크게 나아졌느냐 아니면 여성들이 정말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 사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여전히 안전하지 못하고 어쩌면 새로 생겨나고 있는 신종 범죄들의 불안에 떨고 있는 여성들이 네.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라던가 아니면 공동 육아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만약에 저는 지금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꼭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 주된 논리가 여가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네. 저는 그분들께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능을 못하는 부처가 한둘이냐.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직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럼 대통령직을 없애야 되냐. 그러니까 부처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그 부처를 개편하거나 확대하거나 네. 아니면 예산이나 인력을 더 늘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문제가 되니까 없애버리자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기간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보면 이제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여성 혐오나 젠더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제 선거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모양새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건 역시도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다시 여가부 소환하는 네. 그런 좀 정치적인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정치적 그리고 술수다.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서 뜨겁게 다뤘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통해서 사실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네. 흐름을 저희가 알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준석 대표 때문에 떠나가는 이 청년층의 마음을 잡고자 한번 꺼내보는 여가부 폐지라는 점에서 의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좀 젠더적인 얘기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이 짧은 시간에 아마 다 이야기를 네, 하지 못할 그렇죠. 주제인 것 다음에 또 같은데 저희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달리 얘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뭐 여가부가 역할을 못하니까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뭐 여가부가 못한 것도 있지만 네. 이건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존의 어떤 여성 정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부처로 모아서 전문적으로 할 만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꾸준히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네네. 부처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예산 또한 이제 투여가 됐거든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저출산 예산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380조 가까이 쓰였습니다. 네.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집행이 된 예산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 뭐 선진국으로 가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이제 뭐 순리라고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 비교해도 더 네. 심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수준을 아예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뭐 어떤 여성 안전이나 아니면은 뭐 남녀 임금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정책은 필요하죠. 여성 정책은 필요한데 이런 어떤 여성 정책이 양성 평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아까 얘기하신 거와 달리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살인, 강도, 폭행, 강간 이런 신체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성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통계를 구분하면서 네, 아니 예. 한번 얘기해 보실게요. 또 남성이 한 저는 40%에서 50% 정도 많습니다. 근데 성 네. 관련 범죄는 또 여성이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전부 합쳐서 아, 실제로 그렇죠. 강간 같은 네. 경우는 여성이 80%에서 90%까지인데도 전체를 그렇죠. 합치면 그만큼 남자가 여성보다 더 많이 네. 살해당하고 네네. 더 많이 폭행에 노출되고
더 많이 강도에 노출된다는 네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안전 대책이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게는 거의 주어진 게 없습니다. 네. 아까 얘기 나오셨던 이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네. 많이 부족한데 더 남성 스토킹 피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들이고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런 있고요. 부분들을 왜 저는 이런 괴리가 생기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안전 분야는 뭐 어떤 경찰 쪽이나 복지 분야는 복지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성주의라는 기점 하나에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그 어떤 부처를 운영하는 이념과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체하고 필요한 여성 정책들을 오히려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이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좋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말하고도 비슷하고요. 밖에는 20대 남성 우리 작가가 좀 살짝 미소를 띠기도 하고 약간 이게 사실 젠더 갈등처럼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공동의 문제인데 박성민 대변인 그래도 여기에 대한 또 한 말씀 저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범죄 통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전체적인 범죄의 큰 틀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겪고 있는 범죄들을 보면 실제로 교제 살인이라던가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던가 스토킹 범죄 역시도 사실 이번에 우리가 신당역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 결국에 우리가 주변에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곳이 제대로 없고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그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을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을 지우고 뭐 이것을 안전 범죄로만 보자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변인님도 인정해 주셨지만 사실 강간, 뭐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폭행 다 합치고 뭐 살인 다 합쳐서 보니까 남성도 피해가 이만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젠더 갈증을 좀 부추기는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다 분리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부처에다 갖다 놓자 하면은 그 부처는 그 부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복지부 같은 경우도 각자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해왔던 우리가 조금 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그 목표가 과연 그렇게 다 쪼개진다면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 힘을 네.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어떤 부처나 청이 만들어지고 처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디 이렇게 짜잘짜잘한 TF들로 네.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TF들을 시작해서 다 분산돼 있다가 분산돼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네. 한번 모아보자 해서 다 모아지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 행정적으로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의 네. 주장도 그렇고요. 박성민 전 최고의 주장도 그렇고 누구에게 손해를 입자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뭘 위하자니까 저는 두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여가부도 이제- 존치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각 부처에 또 새로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통계 조사가 있는데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는 대비 불안감을 느끼는 게 서유럽 국가들 같이 안전한 어느 정도 선진국 국가들을 포함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뭐 여성분들이 뭐 안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국가가 지금 생각보다 정책적으로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여성가족부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건 이런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범죄, 물론 범죄가 0%가 되면 너무 좋죠. 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사실 치안 수수는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60점에서 10점 올리는 것보다 99점에서 1점 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 없애지 못한 1점을 가지고 계속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던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해체되는 것이 해체되어서 그 안전한 정책들이 올바르게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부처에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호라는 맥락은 사실 굉장히 긴 역사가 있습니다. 뭐 투표권이 없기도 했고요. 정말 평범한 시민으로 대접을 못 받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남녀 참정권은 동시에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인데도 그것 자체가 오히려 좀 그 맥락을 너무 강조해서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또 아니 뭐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 네, 사실 이야기는 사실 뭐 하나하나 굉장히 길죠. 반박하자 보면 끝이 없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여성가족부 폐지의 맥락에 네, 과연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네. 없죠. 이건 결국 정치적인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인들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지 차라리 대변님처럼 저런 고민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텐데요. 갑자기 훈훈해지는데요. 가쁜 훈. 이제 끝은 좋게 끝내야죠. 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은 먼데 네.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 한번 한다고 여성들 삶이 얼마나 나아질까라는 네. 고민이 너무 윤석열 정부에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문성호 대변인만큼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소위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 문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다. 이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좀 소환한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거 짧게 한 40초씩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는 짧게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다음 게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건 저는 민주당 정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점이 뭐냐면 박원순 전 시장께서 우리나라 어떤 성범죄에 여성권, 관련해서 네.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어떤 업무적인 성추행 같은 것도 재판으로 처음 가져오셨던 네. 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지만 그분 자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분께서 뒤로는 이러셨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네. 뭐 그런 어떤 사실은 밝혀질 수 없었다면 그 뒤에 이제 정당에서 그걸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너무 제 사람 챙기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을 많이 예, 먹었었어요. 이게 여성가족부 폐지랑 또 연결돼서 얘기 나온 것도 좀 의아하고요. 뭐 근데 그게 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잘못된 대응을 했던 민주당의 역사를 소환하는 것과 뭐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었겠죠. 여가부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주당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것과 별개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대응을 이제 공당으로서 했던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같은 얘기도 있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